보건직, 의료기술직, 보건진료직 공무원 합격은 전공에 강한 대방열림. 많은 합격생과 합격수기들로 증명합니다. 필기 고득점부터 면접까지 대방열림에서 제대로 준비하세요. 자, 안녕하세요. 네, 공중보건 담당하고 있는 김희영입니다. 일단 수업 들어가기 전에 반가운 얼굴들도 있고 낯익은 얼굴들도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 한 배를 탔으니까 이제 슬슬 출발을 할 건데, 일단 시작하기 전에 우리 그동안 문제가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게 제가 일부러 그러니까 평균을 내진 않았어요. 평균 내면 또 그거에 얽매여서 그것만 해야지 이러실까봐. 그래서 2018년부터 최근에 2022년까지 나왔던 문제들을 좀 봤는데, 자, 흐름을 잠깐만 보시면요. 흐름이 그렇게 어떤, 그게 없어요. 규칙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게 대부분 많이 나왔는지 그걸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 개념 부분을 보시면 이게 맨 처음에 하나 했다가 5개 조금 줄긴 줄었어요. 2022년에. 그리고 역학은 굉장히 많구나. 예전에도 많았고 지금도 최근도 많구나. 이거는 코로나 때문에 더 그런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역학 부분이 훨씬 많이 나오는구나. 그리고 이제 통계 부분이 요때 좀 나왔다가 그 다음에 2022년에 좀 안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통계 부분은 그렇게 시간적 투자를 하기는 좀 아까울 정도로 이제 그렇게 많이 나오진 않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모자보건하고 인구도 보시면 그냥 꾸준히 1개, 2개 이 정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학교보건, 보건교육, 학교보건이 점점 줄어들고요. 보건교육 쪽이 좀 많아져요. 보건교육 쪽에. 그래도 1개 아니면 2개. 그 다음에 이제 정신건강이 은근히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우리 지금 현재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신건강이 흔들리고 있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서 주로 하는 게 정신건강에 대해서 좀 사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정신건강 문제가 그렇다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니야. 한 문제인데 예전에 이렇게 띄엄띄엄 나왔다가 이제는 좀 자주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산업보건도 꾸준히 나옵니다. 뭐 한때는 3개 정도 나왔지만 그래도 1개 정도는 꾸준히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요. 자, 아까 역학이 제일 많이 나온다 그랬습니다. 역학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게 환경보건이라고 보시면 돼요. 환경보건. 그래서 4개, 3개. 한때는 뭐 2개긴 하지만 대부분 3개 이상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식품위생보건역량이 요게 예전엔 굉장히 많이 나왔었는데 제가 2018년 이후로 보니까 1개나 2개, 그리고 안 나올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식품위생 같은 경우도 시간적 투자가 조금 아깝긴 하는데 그래도 투자는 하셔야 돼. 그 다음에 위생해충, 기생충 관리가 진짜 안 나오긴 하더라고요. 근데 여기 지방에서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근데 이건 지금 공개된 문제만 지금 제시를 한 거기 때문에 공개된 문제에서는 위생해충이나 기생충 관리는 거의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아까 제가 역학이 1위라 그랬고 환경이 2위라고 했잖아요. 근데 똑같이 2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보건행정. 그래서 한때는 이게 공중보건 문제야, 보건행정 문제야, 이게 헷갈릴 정도로 문제가 되게 많이 나왔었다가 보면 2개, 3개, 뭐 한때는 4개 정도까지도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보건행정은 특히 여러분들이 제가 공중보건만 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했을 때 보건행정 되게 힘들어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좀 시간적인 투자를 좀 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쪽 부분도 제가 투자를 할 건데, 자, 그럼 어떤 문제들이 나왔는지 잠깐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념 부분에서는 당연히 발달사, 역사 부분이 좀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공중보건의 개념, 윈슬로우 교수. 뭐 당연히 유명하니까 나왔겠구나. 그리고 이분만큼 유명하신 분이 라논드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라논드 오늘 배우실 겁니다. 요분도 좀 기억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삼총사라고 생각하시면 돼. 윈슬로우, 라논드, 레벨과 클락. 이게 삼총사입니다. 그래서 다 삼총사가 비등비등하게 시험 문제가 나온다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1차 보건의료, 그리고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이건 윈슬로우 겁니다. 윈슬로우 교수가 공중보건을 할 때 조직적인 지역사회 노력, 그러면서 이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이론으로는 건강 믿음 모형. 이게 좀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머릿속에 좀 각인을 하는 게 좋겠다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즘 슬슬 올라가는 문제 중에 하나가 생태학적 보건사업 접근 방법. 요 부분이 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라노도 또 나왔고, 체드윅이라는 사람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프리시드, 프로시드 모형, 이것도 좀 자주 나와요. 좀 모형이 좀 어렵거든요. 근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걸 좀 머릿속에 각인하라라고 얘기하고 있고, 스와트 분석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것도 좀 자주 나오고,
그 다음에 굉장히 유명한 헬스 플랜 2030 국민건강증진종합계 들어는 보셨을 겁니다. 이 부분이 시험 문제 자주 나올 수밖에 없다 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 역학 부분은 좀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역학 부분은 안 나오는 쪽이 없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 나옵니다, 그냥. 특히 계산하는 거예요. 동명, 뭐 2차 발병률, 교차비, 상대 위험도, 신뢰도 계속해서 계산하는 거 계속해서 끊임없이 나오는 거고요. 그다음에 역학 연구 방법, 단면조사 연구, 환자 대조군, 기술 역학, 특히 코호트 연구. 하여튼 얘네들은 돌아가면서 나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역학적 삼각형 모형, 수레바퀴 모형. 얘네들도 워낙 유명하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면역의 종류도 엄청 시험 문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면역의 종류도 그냥 달달달달 외워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필수 예방접종, 제가 이거는 아예 태어날 때 뭐를 맞고, 한 달이 됐을 때 뭐를 맞고, 이런 식으로 쭉 얘기를 해드릴 거거든요. 그렇게 외우시면 될 것 같긴 해요. 그 다음에 질병에 대해서는 이제 인플루엔자, 요게 좀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법정간염병 당연히 나오고, 만성으로 들어가면 대사이상 중군, 요거 나왔고, 당뇨 나왔고, 그 다음에 폐결핵. 특히 보건소에서는 결핵에 대해서 사업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폐결핵에 대해서는 집단검진 순서를 물어보는 아주 지극히 평범한 문제가 좀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건 좀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또 하나가 지카 바이러스. 한때 유행했을 때 여기 한번 좀 나왔었고요. 풍진도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양 반응 간의 관계. 그래서 역학에서는 우리 그 A라는 사건이 일어나면 B라는 사건이 일어나. 그럼 A는 원인이 된다. 그래서 원인적 연관성을 결정짓는 9가지 조건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양 반응 간의 관계. 근데 요거보다 더 확실한 게 시간적 선후 관계야. 시간적 선후 관계가 시험 문제 한번 나와야 되는데 요거 말고 먼저 나온 게 양 반응 간의 관계예요. 그래서 우리 시간적 선후 관계도 나중에 좀 공부하실 때 조금 더 시간적 투자를 하긴 할 겁니다. 하여튼 이런 것들이 역학 부분에서 좀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통계 부분에서는 정규 분포 특성, 그 다음에 요건 좀 자주 나오더라고요. 확률 표출법, 특히 층화 무작위 표출법. 요거는 계속 문제가 다르게 색다른 면을 이렇게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면 항상 답은 이거야. 근데 문제 자체가 약간 조금씩 바꾸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려 하시는 게 이쪽 부분이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부분은 조금 더 강조를 해서 강의를 좀 할 예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모자보건 인구에서는 이런 것들이 주로 나왔어요. 이제 인구 구조. 특히 항아리형이 나온 게 우리나라가 항아리형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좀 시험 문제 나왔었고, 그 다음에 부양비, 노령화 지수, 이거 구하라는 거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보건 지표 이런 것들 다 평균 수면 조사망률, 영아 사망률 이런 것들은 구하라고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국가 간의 비교 지표로 옳은 건 뭐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피임 방법으로 자궁내 장치 여기 한번 나온 적 있었습니다. 근데 왜냐하면 보건소에서 주로 밀고 있는 게 자궁내 장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여기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워낙 유명한 알파 인덱스 당연히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인구 변천 단계.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쭉 나왔고, 이런 것들 다 우리 암기해야 될 것들이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학교 보건 잘 나오진 않는다. 요새 슬슬 좀 떨어진다라고 했는데, 학교 보건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보호구역이에요. 절대 보호구역, 상대 보호구역. 요거 좀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론 중에 계획된 행위 이론.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배우실 거고, 그다음에 패널 토의하고 얘랑 항상 맞먹는 애가 심포지움이죠. 그래서 심포지움하고 패널 토의는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오긴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도 보시면 되고요. 자, 정신건강. 제가 슬슬 문제가 좀 나오기 시작한다. 그렇다고 많이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근데 은근히 여러분들이 정신건강에 대해서 잘 모르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제가 조금 시간적 투자를 할 건데, 특히 정신건강 관련 특성, 뭐 노령화 지수, 이건 노인보건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법 이름 좀 보세요. 법이 이렇게 길어요.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정신건강 증진 기본 이념이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험 문제에 뜬금없이 나온 거예요. 결국 법 얘기가 슬슬 시험 문제에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이렇게 두시면 돼요. 자, 산업보건에서는 주로 나온 게 이제 산업재해 지표. 그 다음에 산재. 시험 문제 자주 나오죠. 그래서 제가 산재에 대해서는 이것도 역시 구구단 외우듯이 외워라 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중독으로는 벤젠 중독, 카드뮴 중독 이런 게 좀 나왔었고,
그 다음에 작업 환경 관리, 특히 격리 쪽에서 시험 문제가 좀 나왔을 겁니다. 나머지는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환경보건, COD, BOD, 그 다음에 DO까지, 뭐 용전산소 DO, 얘네들은 삼총사니까 이런 것들은 기본으로 좀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스모그 중에 런던 스모그가 있고 또 하나가 LA형 스모그가 있거든요. 이 두 개 비교해서 시험 문제가 좀 나왔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기후변화 협약, 지금 우리 지구 온난화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그것 때문에 기후변화 협약, 프랑스 파리 협약, 이게 시험 문제에 좀 나왔을 겁니다. 결국 대부분 지금 현재 이슈화되고 있는 것들이 문제에 좀 자주 나오는 편이구나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가장 기본적인 기온의 개념, 뭐 기습의 개념, 이런 것들을 또 한번 슬쩍 언급한 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환경도 굉장히 범위가 넓어요. 그렇죠? 또 외울 것도 엄청 많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험 문제로 나오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고, 자, 식품위생 쪽입니다. 식품위생 하면 대표적인 게 식중독이겠죠. 그래서 식중독, 특히 세균성 식중독, 요거 독소형, 바이러스형, 살모넬라, 자연독, 이런 식중독이 좀 나왔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변질에 부패, 산패, 요거의 그 개념을 묻는 질문들도 나왔거든요. 그 다음에 식품의 보존 방법, 뭐 절임법, 가열법, 이게 이제 기준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묻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건행정이요. 보건행정 제가 아까 2위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어려워하는데, 특히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을 완전히 알아야 답을 쓸 수 있게끔 그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제가 국민건강보험은 정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그 다음에 워낙 구구단처럼 외울 게 메이어의 적정보건의료 서비스의 조건, 이런 거는 구구단 외우셔야 되고, 그 다음에 법이 좀 많이 나왔어요. 지역보건법 나왔죠. 그리고 특이하게 구강보건법에서 한번 시험 문제가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구강보건법의 기본계획서 내용이 한번 뜬금없이 나왔고, 이런 것들은 맞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이건 틀리라고 문제가 나온 건데 그냥 이제 운으로 그냥 운빨로 맞출 수밖에 없는 그런 것들이 있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진료비, 지불제도, 행위벌수가제, 총액계약, 예산제, 뭐 인주제, 이런 것들이 좀 나왔고, 그 다음에 공부하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NHI, NHS. 네,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나왔고, 그 다음에 우선순위 쪽으로 가서 메릴랜드 주의 다이아몬드 방식, 이것도 한번 시험 문제 나왔었습니다. 워낙 조금 까탈스러운데 이게 은근히 좀 시험 문제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많이 힘든 게 이제 보건복지부 얘기가 좀 나와요. 그래서 특히 보건복지부 소관 기금 얘기가 좀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많이 힘들긴 할 겁니다. 그래서 하여튼 보건행정은 제가 시간적 투자를 좀 많이 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총평. 자, 18대 2의 법칙은 여전합니다. 자, 18대 2의 법칙이란 뭐냐? 18개는 쉬워요. 이건 단순 암기. 그래서 무조건 맞아줘야 되는 게 18개. 근데 만약에 18개를 내가 못 맞았다. 그럼 내가 아직까지 지적 수준이 좀 낮구나 생각하시면 되고요. 2개는 낯선 문제. 말도 안 되는 문제가 나오는 게 2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틀리라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거고. 근데 이게 운이 되면 또 2개도 이렇게 은근히 슬쩍 때렸는데 맞추기도 하더라고요. 하여튼 18대 2의 법칙은 여전하다. 결국 단골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론할 때 이런 것들은 자주 나왔습니다라고 꼭 표시를 하고 이건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 이게 단골 문제.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증가 속도가 빠른 역학. 이건 코로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역학 부분이 점점 증가 속도가 빠르다는 건 결국 조금 더 깊게 들어간다는 거죠. 특히 연구사들이 있어서 그런지 연구사 문제를 가져다 쓰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저는 역학도 좀 더 깊게 들어갈 거다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여전한 분량의 보건행정. 보건행정도 아까 제가 투자를 하겠다라고 했고, 결국 최근 5년간 문제를 보면은 중상 정도, 그죠? 그러니까 중에서 약간 조금 어려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공중보건이 예전에 정말 누워서 떡먹기였다가 요즘은 조금씩 신경을 써야 되는 문제들이 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긴 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제 책의 특성을 좀 얘기를 하겠습니다. 어떤 분이 제 책이 어떤 특성이 있습니까? 한마디로 좀 얘기를 해주세요. 이런 말을 좀 많이 해서 요거를 좀 한번 제시했습니다. 일단 제 책은 심화 내용이 좀 많아요. 그래서 특히 체크 포인트라고 되어 있어서 이건 조금 심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게 일반적인 이론할 때는 체크 포인트까지 가진 않아요. 워낙
어려운 내용이기 때문에. 그럼 요거는 언제 하느냐? 문제풀이 할 때 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뭐 기출문제풀이라든지 아니면 모의고사 문제풀이를 할 때 요쪽 부분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하다가 여러분 조금 상태가 괜찮아. 그럼 이제 심한 내용을 살짝 들어가기도 합니다. 근데 살짝 들어가면 여러분이 거의 그냥 멘붕 상태인 게 눈에 보이더라고요. 그럼 그냥 슬쩍 넘어가기도 하고. 하여튼 체크 포인트로 보는 심한 내용.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한번 체크 포인트를 보시는 것도 괜찮아. 근데 기본 이론 보고 그다음에 심한 내용 보면 아 이런 거구나라고 좀 감을 잡으시라고 우리 책에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시면 책을 보시면 QR코드가 있을 거예요. 그럼 QR코드는 그냥 멋으로 달았느냐? 절대 아니에요. QR코드를 찍으면 요게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는데 그 유튜브에 그 내용들이 나와요.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QR코드를 이렇게 해놓고 그 다음에 유튜브를 틀어놓고 뭐 설거지도 하고 운동도 하고 막 그런데 계속 제가 떠들고 있거든요. 또 거기서 보면 문제도 내고 있고 거기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해서 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저절로 외워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좀 장점이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근 기출문제 요게 돼 있죠. 이거 단원별로 돼 있고 연도별로 돼 있고 지방별로 구분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문제를 긁어다가 있는 대로 좀 제시하긴 했는데 물론 시험장에 매번 제가 이제 자주 가긴 하는데 매번 가진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복원되는 게 100%는 아닐 거예요. 약간 유사 문제도 있긴 하는데 하여튼 나름대로 최근 기출문제를 삽입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론 쪽을 보시면 거기다 써 있을 거예요. 병원체 2022년에 경기 의료기술직에서 나온 문제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요 나온 것만 공부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마세요. 요새는 요 표시가 없는 부분에서도 시험 문제가 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주저주저 했다가 일단 집어는 넣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기출문제가 쫙 많이 써 있는 게 있는데 그런 것들은 꼭 반드시 외우시라는 차원에서 그걸 제가 책 그 사이사이마다 이걸 좀 집어넣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파이널 테스트라고 있을 거예요. 파이널 테스트가 일명 저는 가로 넣기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가로가 돼 있어요. 요 가로 안에 있는 말은 당연히 머릿속에 암기를 해야 돼. 밑에 정답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이렇게 활용하시는 게 좋아. 이거를 뭐 핸드폰으로 딱 찍으신다든가 아니면 이거를 핸드폰을 찍는 게 제일 낫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다음에 지하철을 타고 다니면서 요거 가로 안에 있는 단어를 생각하게끔 자꾸 연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암기 노트로 이용되는 파이널 테스트 이걸 좀 100% 좀 활용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맨 마지막에 부록편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주요 보건의료 정책을 좀 수록했습니다. 요게 뭐 거기 홈페이지에 있는 거 찍 긁어다가 거기다 붙여놓은 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절대로 아닙니다. 제가 그거 다 보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들어가고 질병관리청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걸 다 보고 우리랑 관련된 거를 정리를 한 거예요. 정리하는데 시간 되게 많이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요거 보고 나중에 가면 제가 이거를 시간이 좀 남으면 언급하기도 하는데 시간이 거의 없어서 언급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럴 때는 여러분들 시험 보러 가기 전에 이거 한번 보고 특히 내가 합격을 했는데 면접이 좀 남아있어. 면접 볼 때 이거 한번 보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면접 볼 때 이걸 좀 이용을 하면 면접에서 얘기할 거리가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좀 많이 활용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방식 어떻게 할 건지 제가 맨 처음에 전체적인 프레임을 알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오늘 지금 배울 게 건강이다. 그럼 건강에 대해서 뭐 어떤 걸 쭉 할 거다라고 쭉 제목을 쓸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서 특히 요 사람이 한 얘기를 조금 더 눈여겨봐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전체적인 숲을 알려드릴 거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보기 구체적인 내용을 어떻게 하냐면 책을 보고 줄을 칠 겁니다. 책을 보고 아까 조금 전에 했던 사람들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또 요거는 좀 중요하니까 그래서 제가 책을 보고 쭉 줄을 칠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바로 또 다음 단락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배운 것을 상기시켜야 되겠죠. 리마인더. 그래서 다시 여기까지 한 단락이 끝났으면 그 다음에 칠판에 썼던 거 보고 이 사람 아까 무슨 말을 했죠? 이 사람 무슨 말을 했죠? 라고 다시 물어볼 거예요. 왜냐하면 한 번 배운 거를 1시간 이내에 반복을 안 하면 거의 50%를 잊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수업 시간에 좀 반복을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암기를 좀 이렇게 가둬두기 위해서 그래서 배운 거를 좀 상기시키고 그 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쪽지 시험이라는 걸 볼 거예요. 그래서 쪽지 시험을 보다 보면 나의 약점을 알게 돼요. 아, 내가 이런 걸 몰랐구나. 아, 내가 이런 건 분명히 안다고 생각했는데도 이걸 몰랐네? 라고. 그래서 쪽지 시험은 굉장히 쉬운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쪽지 시험은 만점을 받아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막 하나 틀렸다, 두 개 틀렸다 그러면 절대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다 맞아야 되는 게 기본이다 하시면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모든 수업을 끝났다고 합시다.
그러면 애프터 서비스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메일링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여러분들이 한 달, 그 수업을 다 끝냈어. 그럼 이제 저한테 메일을 보내시면 돼요. 근데 요거를 제가 아까, 저거 한 달 했잖아요. 아,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났다. 뭐 하죠? QR코드 해서 뭐 한다 그랬죠? 갑자기? 유튜브 한다 그랬잖아요. 유튜브에 거기에 써 있는 그 밑에 거기 댓글을 달아서 여러분들 메일 주소를 써주시면 돼요. 그럼 제가 거꾸로 여러분들한테 문제를 보낼 겁니다. 근데 문제를 30번, 그러니까 한 번 보내는데 10문제예요. 그걸 30회를 보냅니다. 근데 정답은 없어요. 그러니까 정답을 여러분들이 저한테 알려주시는 거야. 근데 틀렸어. 그러면 제가 몇 번 틀렸습니다. 3번 틀렸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또 정답을 보내주셔야 돼. 그렇죠? 4지거든요. 그러면 3번 틀렸으면 나머지 하나가 정답이겠죠. 예, 그렇게 해서 스스로 정답을 알게끔 할 겁니다. 근데 요거 한번 해보세요. 요거 해보면 이게 은근히, 그러니까 제가 솔직히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전공이신 분들하고는 좀 대화가 통해요. 근데 전공이 아니신 분들은 기본적인 걸 잘 모르시잖아요.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어떤 걸 모르는지 솔직히 캐치를 못 하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설마 이런 건 알겠지 하고 슬쩍 넘어가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걸러지는 게 요 메일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메일링을 하신 분들은 내가 기본적인 것도 몰랐던 걸 처음 알았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거 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한 대로 파이널 테스트 가로놓기 계속해서 활용하셔야 돼. 그다음에 QR코드를 역시 계속해서 활용하시면 괜찮을 것 같긴 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문이 있다. 자, 질문. 자, 진통카페에 거기 보시면 김영의 전공 해결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질문 올리시면 제가 알람을 울려게 했거든요. 그래서 뭐 새벽 1시든 뭐 밤 12시든 뗄랑 하면은 바로 제가 가서 이제 문제 해결을 할 겁니다. 근데 제가 혹시라도 답변이 늦어지는 경우가 있어. 이럴 때는 지금 내가 강의하고 있는 중이구나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강의 끝나면 바로 확인하면 바로 답변을 달아드릴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이라도 궁금한 게 있으면 무조건 질문하셔야 돼. 그냥 나름대로 해석해서 하다 보면 제가 맨날 자주 하는 말, 인생이 망가진다. 그러니까 절대로 본인이 유추해서 가시면 안 되고요. 조금이라도 모르면 저한테 다 물어보셔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일단 끝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수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책은 18쪽입니다. 18쪽. 자, 제가 계속해서 잔소리 하나만 더 하면 암기를 좀 자주 하라. 그래서 제가 동량 공부라는 얘기를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자, 공부는 책상머리 앞에서 앉아서 럭셔리하게 하는 게 공부 아니에요. 동량 공부 지나다니면서 해야 돼. 길거리 다니면서 외우셔야 되고, 버스 기다리면서 외우셔야 되고, 그렇죠? 그리고 화장실에서도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우리 동량 공부라고 하는데 이 동량 공부의 힘이 굉장히 많은 힘을 발휘하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수시로 암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요 정도까지 잔소리가 끝냈고, 자, 오늘 배울 거 일단 건강에 대해서 배우실 거예요. 건강. 자, 공중보건인데 공중보건 개념 안 배우나요? 예, 이거부터 하고요. 건강하고 질병하고 그냥 공중보건 하겠습니다. 자, 근데 건강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일단 건강의 개념에 대해서 얘기할 건데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것 중에 특히 WHO 당연히 외워두셔야 되겠지. 왜냐하면 굉장히 큰 조직, 믿을 만한 조직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건 무조건 외워야 되겠구나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WHO의 약간 반기를 들었다. 그러니까 반대 이견을 제시한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던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라. 이따가 책 보고 확인할 겁니다. 그 다음이 버나드라는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예전에 기출문제로 이미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좀 기억을 해두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팔슨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팔슨이라는 사람은 시험 문제에 나오진 않았어요. 그런데 나올 확률이 있어서 제가 수업 시간에 꼭 빠짐없이 얘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W 시리즈가 있어요. W 시리즈. 자, 왈츠하고 윌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요것도 요분들도 나올 확률이 있어서 요 정도만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버리는 카드 아니야, 절대로. 나머지도 여러분 한 번씩 천천히 좀 읽어보시면 되고, 요런 분들은 좀 외우시라는 거죠. 그래서 요 개념에 대해서 배우실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에 대해서 배우실 거냐면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에 대해서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누가 얘기했냐면
아까 혹시 제가 기출냈던 라논드라는 사람, 워낙 유명한 사람, 라논드, 이 사람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앤더슨이라는 사람도 나와요. 앤더슨도 워낙 유명해서 앤더슨 나올 거고요. 그 다음이 칼츠칸이라고 있습니다. 칼츠칸 요 분까지도 좀 기억을 해주셔야 돼. 특히 이 중에 라논도 머릿속에 좀 기억해 두시고, 앤더슨은 외우지 않아도 나중에 제가 툭 건들면 여러분들이 그냥 답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라논드는 되게 구구단처럼 외우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건강과 관련된 모형을 배울 겁니다. 건강과 관련된 모형, 이런 것들은 시험 문제에 나오든 안 나오든 기본으로 외워야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생의학적 개념, 생의학적 모형, 그 다음이 생태학적 모형, 그 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형. 공부하신 분은 다 이게 뭔지 기억을 하셔야 돼. 사회 생태학적 모형이 있고,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죠? 네 번째 뭐가 있을까요? 다섯 번째가 총체적 모형이 있습니다. 총체적 모형.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 있었어요? 좀 알려주시면. 사회주의 모형. 잠깐만요. 제가 가끔가다 이렇게 기억을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사회문화적 모형 있습니다. 사회문화적 모형. 자, 그래서 요 중에서 생의학적 모형, 생태학적 모형, 특히 사회생태학적 모형, 얘네들 좀 자주 나오고, 무엇보다 단골은 총체적 모형이에요. 이게 좀 자주 나옵니다. 사회문화적 모형은 딱 한 번 문제 나왔는데, 요것도 거의 정답을 때리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면 이렇게 약간 중요하지 않는데 그걸 문제를 내면 대부분 다 틀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 보고 한번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왔는지 또 확인해 보긴 할 겁니다. 그래서 건강에 대해서는 요 정도만 좀 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책을 좀 보고 확인하겠습니다. 책은 18쪽이고요. 자, 맨 처음에 건강의 정의, WHO의 정의가 나와요. WHO는 단순히 질병이 없거나 허약하지 않은 상태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걸 그냥 슬쩍 넘어가세요. 외우실 거 있어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이 완전한 상태에 놓여 있는 거 세 개의 단어 외우시면 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렇죠? 그러면 신체적 안녕은 뭔데? 밑에 뜻이 써 있을 겁니다. 신체의 크기와 모양, 감각의 예민성 등등등. 이런 것들을 신체적 안녕이라고 하는구나. 감만 잡으시면 돼. 자, 정신적 안녕, 학습 능력, 합리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을 얘기하네. 정신적 안녕. 자, 이 중에서 기출문제 나온 거는 사회적 안녕. 자, 사회적 안녕은 뭐냐면, 우리가 사회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역할이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학생으로서 역할이 있어요. 그럼 학생으로서 제 시간에 맞춰서 여기 앉아 있어. 물론 앉아 있는데 엉덩이도 아프고 정신도 없고 하나도 그래, 정신이 하나도 없어. 그래도 앉아 있잖아. 자기 역할 하잖아. 그러면 이거를 사회적인 안녕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수행하면 그거는 사회적인 안녕이구나 라고 얘기를 했고요. 요 세 개를 제시한 게 WHO. 그런데 자, 동그라미 2번, 요거는 아주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는데 요즘은 좀 뜸합디다. 한때 영적인 안녕을 집어넣으려고 했어요. 그렇죠? 근데 요거 인준되지 않았습니다. 또 하나 역동적인 개념을 추가하려고 했어. 역동적인 건 또 뭔데요? 자, 아까 보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해야 돼. 그럼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으로 안녕 안 하면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거야. 결국 이분법적 사고죠. 이러면 건강이야. 이러면 불건강한 거야. 이게 이분법적 사고. 결국 요거는 정적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WHO가 역동적인 개념을 추가하려고 했어. 근데 결국 인준되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럼 역동적인 개념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이 있을까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던이라는 사람이에요. 던. 그래서 그 밑에 가시면 동그라미 2번에 던이 있을 겁니다. 던. 자, 던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건강은 움직이는 거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쪽으로 가면 불건강, 이쪽으로 가면 건강한 거야. 그래서 하루 중에 왔다 갔다 할 수 있어. 나 건강할 수도 있고 갑자기 사고가 나서 불건강할 수도 있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야 라고 얘기한 게 던이에요. 결국 이거는 역동적인, 동적인 개념입니다. 동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가 연속선 개념이에요. 연속선 개념.
그러면 WHO는요, 불연속성 개념이에요. 그렇죠? 결국 WHO는 정적인 개념이면서 불연속성 개념이구나라고 느끼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학자들의 건강의 정의에 이제 버나드 있을 겁니다. 버나드. 버나드는 이렇게 좀 외우시라고 얘기를 해요. 자, B가 있어. 버나드, B. 자, 요거 별로 안 이쁠 거예요. 요거 별로 안 이쁠 거예요. 위아래가 균형을 받아야 돼. 그래서 더는 뭐라고 했냐면, 외부 환경 변동에 대해서 내부 환경의 항상성이 유지되면 건강한 거다. 결국 외부 환경이 갑자기 추워졌어. 그랬을 때 발빠르게 내부 환경이 바뀌었어. 그러면 항상성이 유지돼. 그러면 이건 건강인 거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버나드 이렇게 외워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W 시리즈 윌리 있습니다. 윌리. 자, 윌리는 유기체가 외부 환경 조건에 부단히 잘 적응해 나가는 거야. 아, 적응이라는 말을 쓴 사람이 윌리예요. 윌리. 그래서 윌리하면 적응. 기억해 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학자들은 좀 보시면 되고, 마지막에 8번에 왈츠가 있습니다. 왈츠. 발음이 제가 좀 이상하긴 할 거예요. 근데 제가 일부러 왈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왈츠. 예를 들어서, 춤을 춰야 되는, 왈츠를 춰야 되는 어떤 특정한 환경이 있어. 그럴 때 내가 춤은 못 추지만 내가 열심히 춤을 췄어. 그럼 나 건강한 거 아니야? 라고 보는 거죠. 결국 특수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으로 자신의 기능을 발휘해. 그러면 이거는 건강한 거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왈츠. 그래서 왈스인데 그냥 왈츠 그렇게 외우시라고 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윌리, 왈츠 좀 기억해 두시면 되고, 한 사람 더 있었습니다. 자, 9번에 옆에 가시면 팔슨. 자, 팔슨은요, 일명 저는 펄슨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펄슨하면 뭐 사회생활, 뭐 사회적인 역할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팔슨은 꼭 사회적인 역할을 제시했어요. 그래서 사회적인 역할을 잘 수행해. 그러면 나는 건강한 거야 라고 얘기한 게 팔슨. 그래서 팔슨 하면 그냥 사회적인 역할, 요것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요게 아까랑 뭐랑 비슷하냐면 사회적인 안녕과 비슷한 겁니다. WHO가 제시한 사회적인 안녕과 비슷하게 얘기하는 사람이 팔슨, 사회적인 역할. 예, 그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그래서 학자들에 대해서 한번 쭉 훑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뒤로 가시면 20쪽입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조금 혼자 좀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자, 20쪽에 가시면, 자, 드디어 이제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누가 얘기했냐면 앤더슨 나옵니다. 자, 앤더슨은 세 가지가 건강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표현했고요. 세 가지. 첫 번째가 소인 요인. 그다음에 두 번째가 가능 요인. 세 번째가 필요 요인. 그래서 제가 이걸 어떻게 외웠냐면 소가 필요 이렇게 외웠습니다. 소가 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들은 소인 요인은 뭔데요? 가능 요인은 뭔데요? 이걸 외워주셔야 돼. 일단 소인 요인은 뭐냐면요, 다른 말로 성향 요인이라고도 해요. 성향. 그래서 원래 쟤 왜 저래? 그러면 쟤 원래 성향이 그런 거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결국 그 사람이 원래부터 타고난 거예요.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를 우리 소인 요인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봤더니 인과학적 변수, 성, 연령, 결혼 상태, 그 다음에 직업, 교육 정도, 그리고 개인이 갖고 있는 지식, 태도, 이런 것들을 몽땅 꺼서 소인 요인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은 모두 소인 요인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가능 요인이 있습니다. 자, 가능 요인은 뭔가를 가능하게 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내가 병원 가는 걸 가능하게 하는 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으면 병원에 가는 게 가능한 거잖아요. 그럼 돈 하면 아, 자원을 얘기하는구나 기억해 주시면 돼. 자, 가능 요인은 자원입니다. 자, 자원은 가족 자원이 있고 지역사회 자원이 있어요. 자, 가족 자원은 뭐 이거는 어떤 책에서는 뭐 그냥 본인의 자원, 뭐 개인적인 자원 이렇게도 표현하더라고요. 똑같은 말입니다. 하여튼 가족 자원은 소득, 재산, 의료보험이 있다 없다 이런 것들을 자원이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비해서 지역사회 자원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야. 예를 들어서 제가 살고 있는 동네는요, 뭐 조금만 밖에 나가면 운동기구가 되게 많은 거야. 그죠? 그 운동기를 공짜로 무료로 사용할 수 있어. 그럼 나는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구나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지역사회 자원은 의료 자원 또는 의료기관까지의 교통시간. 그래서 우리 동네 바로 근처에 큰 종합병원이 있어요. 그럼 나는 큰 지역사회 자원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자원을 우리는 가능 요인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자, 여기다 하나만 더 쓰셔야 돼. 자원뿐이 아니라 기술도 있어요. 기술.
자, 기술이 있습니다. 자, 기술은 대부분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이겠죠.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레스가 쌓여 있을 때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노하우가 있어. 그럼 나는 개인 기술을 갖고 있고 이건 가능 요인을 갖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했을 거예요. 스트레스를 풀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있다. 제일 좋은 방법은 뭐라 그랬어요? 우는 거라 그랬죠. 그렇죠? 왜냐면 울 때 이 눈물에 스트레스 호르몬이 있거든요. 그래서 실컷 울고 나면 속이 개운해지는 거 느끼셨을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그렇다고 해서 우는 것도 좀 남사스러워요. 두 번째로 스트레스를 푸는 방법, 샤워하는 거. 뜨거운 물에 몸을, 그러니까 우리 스트레스를 풀면 몸이 근육이 긴장돼 있거든요. 근데 뜨거운 물에 딱 샤워를 하면 근육이 풀리면서 스트레스가 풀려요. 제일 좋은 방법 뭐예요? 샤워하면서 우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진짜 효과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샤워기 틀어놓고 엄청 소리 내면서 울면 아주 개운하더라고요. 하여튼 이렇게 내가 기술을 갖고 있어. 그럼 나는 자원을 갖고 있는 거, 기술을 갖고 있으면 가능 요인을 갖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죠. 가능 요인. 그 다음에 필요 요인이요. 자, 필요 요인. 이건 조금 기억을 해 두셔야 돼. 물론 여태까지 다 기억을 해야 되지만 필요 요인은 두 가지가 있어요. 환자가 느끼는 필요. 이거를 영어로 want to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욕구라고도 표현한대. 욕구. 그 다음에 의학적인 필요. 이건 의료인들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걸 need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른 말로는 요구라고도 합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욕구, 요구 또는 want to, need. 예, 거기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요. 그럼 앤더슨이 얘기한 요 세 가지 중에서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중에서 의료를, 그러니까 의료기관으로 찾아가게끔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내가 의료기관까지 찾아가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중에 뭘까요? 필요 요인이겠지. 필요 요인 때문에 내가 병원에 가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필요 요인이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써 있을 겁니다. 거기 보이시죠? 필요 요인 하면 이용상 가장 직접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앤더슨의 소가 필요 기억해 주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순서를 조금만 바꾸겠습니다. 15번, 동그라미 15번 보시면 라논드. 자, 라논드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4가지를 제시했어요. 자, 옆에 퍼센트가 있는데 퍼센트를 외우라는 건 절대로 아니야. 그 대신 저기 대중소, 어떤 게 제일 크고 어떤 게 제일 작고 이런 것만 좀 기억을 해 주시라는 거죠. 일단 생활 습관. 이게 50%나 된답니다. 자, 생활 습관 중에서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나는 담배 피는 습관이 있어. 술 먹는 습관이 있어. 건강이 좀 안 좋겠구나. 나는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건강이 좋겠구나 라고 느끼실 거야. 그리고 두 번째가 환경 유전입니다. 똑같이 20%입니다. 환경 유전. 마지막이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결국 그 나라 보건의료 제도가 치료 위주냐 예방 위주냐에 따라서 건강이 좌지우지 된다는 거죠. 자, 영국 같은 경우는 대부분 보건의료 제도가 예방 위주거든요. 그래서 영국 사람들은 좀 건강한 편이에요. 근데 우리나라는 보건의료 제도가 치료 위주예요. 이러다 보니까 환자가 엄청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여튼 이렇게 보건의료 제도가 10% 영향을 주는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앤더슨, 그 다음에 라논드 배웠고, 그 위로 올라가시면 캐슬 들어가겠습니다. 캐슬콥. 근데 이게 어떤 책에서는 칼로도 나와요. 칼콥으로도 나와. 두 개 다 맞아요. 캐슬도 맞고 칼도 맞아요. 칼콥. 자, 보시면 이거는 그 순서대로 좀 외우시는 게 좋아요. 일단 보시면 맨 처음이 디귿번부터 예방 보건 행태. 근데 저는 한국말 대신에 영어로 좀 외우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한국말을 번역을 하는데 다르게 쓴 번역책도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외우시는 게 좋아. 일단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예방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스로 건강하다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건강은 중요해. 그리고 건강은 지킬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예를 들어서 뭐 하겠어요? 체중 조절을 한다든지, 운동을 열심히 한다든지, 또는 예방접종 맞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우리 프리벤티브 헬스 비헤이브죠.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기억번으로 올라갑니다. 일리스 비헤이브죠. 일리스 하면 아픈 거지. 그래서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는 행위를 우리 일리스 비헤이브죠. 그럼 아프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뭐 할까요? 소화가 안 돼. 그럼 집에 있는 소화제 뭐 주워 먹거나, 아니면 그래도 아파. 그럼 병원에 찾아가겠지. 하여튼 이런 모든 행위를 일리스 비헤이브죠. 라고 표현합니다. 그
그 다음에 니은번에 보시면 sickroll behave죠. 환자 치료. 결국 자 여기는 뭐냐면 의사를 찾아갔거든요. 근데 의사가 당신 암 환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 그럼 암 환자니까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지. 그런 행동을 몽땅 묶어서 sickroll behave죠 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일리스하고 시클롤의 기준치가 있을 거야. 기준점. 그게 뭐냐면 진단받기 전이냐 진단받기 이후냐. 그래서 진단받기 전이면 일리스, 진단받은 이후에는 시클롤로 들어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요게 캐슬콥입니다. 자, 보셨죠? 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만 우리 반복합시다. 자, 우리 지금 건강 개념 다 얼추 했습니다. 건강 개념 중에 이제 특히 여러 학자들이 얘기한 거, 특히 WHO가 제시한 거. 자, 아까 무슨적 얘기해 주세요.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인 안녕.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특성을 갖고 있냐면 정적인 개념이고 또 하나 불연속선 개념이에요. 그렇죠? 자, 이거에 대해서 반기를 든 사람이 던이라고 했습니다. 던은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죠. 연속선 개념을 제시했고 또 하나가 동적인 개념이에요. 이해되시지? 버나드 하면은 뭐 썼죠? 내부 환경, 외부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해야 된다. 자, 팔슨 하면 항상 뭐를 얘기했죠? 사회적인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사람. 그 다음에 W 시리즈로 윌리 있었습니다. 윌리. 자, 윌리는 뭐였었죠? 윌리? 적응. 적응을 잘하면 건강한 거다. 그 다음에 왈츠 있었습니다. 왈츠. 춤추는 거. 뭐예요? 특수한 상황에서 자기 기능을 잘 발휘해. 발휘해. 그러면 건강한 거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요게 건강에 대한 개념.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 라논드 있습니다. 라논드 하면은 네 가지를 얘기를 했죠. 이거 순서대로 하시는 게 좋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제일 처음이 생활 습관. 몇 %냐면 50%. 그 다음이 환경과 그 다음에 유전적인 거. 개인 생리도 괜찮습니다. 요게 각각 20%. 그 다음이 마지막이 보건의료 서비스, 보건의료 제도를 얘기하는 거죠. 이게 10%. 자, 앤더슨 하면 세 가지를 얘기했죠. 뭐예요? 소, 가, 필요 얘기했습니다. 소인 요인, 가능 요인, 필요 요인. 자, 소인 요인은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거.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성, 연령, 직업, 그 사람이 원래부터 갖고 있었던 지식, 태도, 행위 이런 것들이 모두 소인 요인이죠. 가능 요인 하면은 가능하게 하는 걸 했습니다. 요거는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죠. 하나는 기술과 또 하나는 자원. 자, 기술은 대부분 개인이 갖고 있는 기술일 겁니다. 자원은 두 가지죠.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 지역사회가 갖고 있는 자원이 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교통편이 편해. 그럼 지역사회 자원이에요. 근데 내가 의료보험을 갖고 있어. 그럼 개인이 갖고 있는 자원이다. 라고 얘기를 했을 겁니다. 자, 필요요인입니다. 자, 필요요인은 또 다시 둘로 나눌 수가 있죠. 하나는 의료인이 당신 치료해야 됩니다. 라고 했었던 거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어로 need 또는 요구라고 표현했어요. 요구. 그리고 보통 우리들이 필요한, 나 이거 치료받고 싶어. 라고 하는 것들이 있었습니다. 이거는 want to 라고 표현했고, 다른 말로 욕구라고 표현했어요. 요 세 개 중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는 필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필요 부분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캐슬콥, 칼츠칸 있었습니다. 캐슬이라고도 우리 책에 나왔었지. 이거는 제가 영어로 외우는 게 좋겠다라고 표현했었습니다. 맨 처음에 뭐 했었냐면 프리벤티브 비헤이브죠. 있었습니다. 아닌가? 응? 아니. 프리벤티브 하니까 맨 처음에는 예방하는 거. 근데 프리벤티브 비헤이브죠. 있었습니다. 이거는 건강은 지킬 수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라고 했고, 운동하러 다니고, 그 다음에 예방접종 맞는 거,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내가 아파. 그러면 일리스 비헤이브죠. 그래서 아프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하는 행위, 뭐 병원에 간다든가 집에 있는 약을 주워 먹는다거나 이런 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리고 이거는 진단받기 전이다 라고 표현했고, 진단받은 이후는
시클롤 환자 역할입니다. 시클롤 비헤브죠. 그래서 이때는 암 진단 받은 후에 암을 치료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거를 시클롤 비헤브죠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잘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건강 모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책은 21쪽이고요. 자, 건강 개념 모형, 생의학적 모형 있습니다. 자, 생의학적 모형은 뭐부터 시작하냐면 데카르트의 정신 육체 이원론에서 출발한대. 정신 육체 이원론을 다른 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심신 이원론이라고 표현해. 심신 이원론. 자, 이렇게 나오면 답은 금방 심신 이원론.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솔직히 근데 우리 몸과 마음은 따로따로 아니지 않아요? 하나이지 않아요?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면 몸이 아프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심신 이원론이야. 그래서 몸은 따로, 그 다음에 마음 따로.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요, 수술을 할 때 지금 마취제라는 게 나왔는데 그때는 마취제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수술했냐면 술을 먹였어요. 알코올 술을 막 먹이고 여기서 배를 쫙 가르는 거야. 그럼 환자가 막 배가 아파요 막 소리 지르면 야, 술 더 먹여. 그래서 술을 계속 한쪽에서는 술을 계속해서 먹이고 있고 여기서는 수술을 막 열심히 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조용해지면 막 소리 지르든 뭐든 하여튼 열심히 수술을 했어요. 그러고 나서 수술 다 끝났습니다. 딱 봤더니 이미 죽어 있어.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하느님이 데려갔구나 이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결국 이게 마음이고 이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 이 몸은 인간이 고칠 수 있어. 근데 마음은 우리 할 수가 없어. 이건 하느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야 라고 보는 거죠. 이게 심신이원론. 그래서 이 몸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몸을 뭐처럼 생각했냐면 기계처럼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기계 고치면 되지 뭐. 결국 의사들은 기술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본 게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 몸에 균이 들어가. 그러면 병이 생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을 숙주라고 표현했어요. 이 숙주 안에 병원체가 들어가. 그러면 나는 병이 생긴 거야. 병원체가 나갔어? 난 건강한 거야. 결국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얘기한 게 생의학적 모형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외우셔야 돼. 심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했고 그 다음에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를 얘기하는구나. 자, 니은번 보세요. 육체를 기계나 부품처럼 생각했다. 결국 기계가 고장난 거고 의사는 기술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것 때문에 사람들의 수명이 연장이 됐습니다. 근데 어떻게 수명이 연장됐냐면 아픈 채로 골골거리면서 수명이 연장된 거죠. 그래서 보시면 인공장기 이식수술 또는 항생제 개발 이런 것들이 그 모델에 의해서 굉장히 활성화됐다. 자, 구성요소 보시면 숙주병원체입니다. 그 다음으로 본 게 생태학적 모델. 자, 순서대로 외우시는 게 좋아. 자, 생태학적 모델은 지렛대 모형이라고 있을 겁니다. 자, 요거는 우리 역학에서 우리 굉장히 많이 배우실 건데 여기서 맛배기만 봐드릴게. 지렛대입니다. 자, 요거죠. 지렛대. 자, 요거는 환경이죠. 환경. 그리고 여기는 숙주. 여기가 병원체. 그래서 요 세 개가 결국 아까 숙주 나왔고 병원체 나왔고 하나 더 생긴 게 환경. 그렇죠? 그래서 세 개가 생긴 겁니다. 이걸 생태학적 모형. 그래서 얘네가 균형을 받으면 건강한 거야. 근데 균형이 깨지면 아픈 거다라고 본 거죠. 결국 세 개고 요 세 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야? 환경이 제일 중요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얼렁얼렁 외워두셔야 돼. 자, 생태학적 모형 보시면 숙주, 병원체, 환경이 평형을 이룰 때 건강 유지되는 거다.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사회 생태학적 모델. 자, 요거는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환경도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병원체가 없어요. 그렇죠? 뭐가 있어요? 개인 행태 요인이 있어요. 그럼 병원체는 없어졌나요? 병원체는 환경에 집어넣었어요. 환경에 집어넣고 환경용으로 크게 아우터를 크게 바운더리를 친 거고요. 그 다음에 개인 행태 요인. 개인 행태 요인이 뭔데? 습관이요, 습관. 그렇죠? 이게 개인 행태. 그래서 내가 술 먹는 습관이 있어, 담배 피우는 습관이 있어, 건강이 나쁘겠지. 그렇죠? 운동하는 습관이 있어, 건강은 좋겠다. 그러면서 요 세 개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사회생태학적 모델. 그 다음에 사회문화적 모델입니다. 사회문화적 모델은 자, 요걸 알아야 돼. 준거 집단을 좀 알아야 돼. 준거 집단. 눈에 보이시나요? 자, 준거 집단은 두 개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몸 담고 있는 집단, 준거 집단, 또는 내가 되고 싶은 집단, 준거 집단. 예를 들어 우리는 공무원 집단이 되고 싶어요. 그럼 공무원 집단이 준거 집단이 되는 거야. 또는 내가 공무원에 취업을 했어. 그럼 그 공무원, 나 지금 공무원이에요 라고 하면 이것도 역시 준거 집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건강과 질병의 판단 척도는 준거 집단이에요. 이러다 보니까 상대적이라는 거지. 자, 뭔 소리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공무원 생활을 하다가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장님한테 계장님 오늘 너무 아파서요. 저 오늘 하루 못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계장님이 어디가 아픈데? 꼭 물어봐요. 그래서 여기가 아프고 저기가 아프고 쭉 얘기를 하면 뭐라고 하냐면 계장님이 야 그런 거 죽지만 않으면 돼. 빨리 나와. 그러면 난 그때부터는 환자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결국 준거 집단이 너 환자 아니야 라고 하면 나는 환자가 아닌 거죠. 그런데 계장님이 야 그런 거 미리미리 잘 준비해야 돼. 얼른 병원에 갔다 와. 그러면 그다음부터 환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인 거야. 건강과 질병의 판단의 척도는 상대적이라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들은 아실려나 모르겠지만 의료인들의 건강과 질병의 판단 척도가 굉장히 높은 건 아시죠? 그래서 간호사들은요 수술 받고 그다음에 벌떡 일어나갖고 마취만 깨면 바로 또 일을 합니다. 그래서 해모박이라고 해서 이렇게 꽂는 거 있거든요. 거기에 그 상처 잘 나오게 진물 잘 흐르게 그걸 꽂고 그냥 환자들 이게 뭐 주사도 놓고 환자 간호하러 다니고 이건 의사도 마찬가지예요. 의사도 수술하고 나서 금방 집에 안 가고 또 빨리 다른 환자들 보고 있거든요. 굉장히 레벨이 그 기준치가 높다라고 보시면 돼. 하여튼 이걸 사회문화적 모형.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모형은 준거 집단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되고 또 하나 기억할 것은 건강과 질병의 판단 기준은 상대적이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총체적 모델입니다. 자, 총체적 모델은 이게 좀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거예요. 자, 얘는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4개가 있습니다. 인체 생리, 환경, 생활 습관, 보건의료 시스템, 보건의료 서비스. 이거 보면서 뭐 생각나세요? 라논드 생각나지 않으세요? 똑같아요. 근데 뭐가 달라요? 가중치가 다르긴 해요. 그렇죠? 그렇다고 퍼센트를 외우지 말고 근데 가중치의 크기는 똑같아요. 자, 좀 다르구나. 생활습관 1위. 생활습관 1위. 2위가 인체 생리. 아까 우리 유전이라고 배웠으니까 유전. 이게 인체 생리거든요. 환경이 3번째네. 그 다음에 보건의료 시스템이 4번째네. 이것도 순서대로 외웁시다. 생활습관, 그 다음에 인체 생리, 환경, 보건의료 시스템. 자, 그리고 디귿 번째 보세요. 자, 건강과 질병을 단순히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자, 이분론적으로 파악한 건 누군데? WHO였잖아. 근데 여기는 이분론적으로 파악하지 않고 건강과 질병의 정도에 따라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누구의 의견을 따른 거예요? 던의 의견을 따랐구나. 총체적 모델이. 그렇죠? 그래서 던도 머릿속에 좀 기억을 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총체적 모델. 자, 그래서 던 생각을 했더니 바로 밑에 또 던이 얘기한 게 있네요. 웰리스 모형. 이건 한 번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거든요. 근데 나올 확률이 좀 높아서 지금 제시를 합니다. 자, 요거는 뭘 보시면 되냐면 뒤로 가시면 그림 같은 걸 하나 보세요. 그림을 보시면 아까 제가 던이라는 사람은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다 그랬잖아요. 일단 연속성 보세요. 건강축. 왼쪽으로 가면 사망이야. 오른쪽으로 가면 최상의 웰리스야. 그래서 연속성 개념을 제시했고 거기에 수직으로 직선을 하나 더 걷습니다. 위로 올라갈수록 건강지향적인 환경이야. 밑으로 내려갈수록 불건강 환경이야.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건강하고 밑으로 가면은 환경이 건강하지 않은 거죠. 제일 좋은 거는 오른쪽에 위에 있는 거죠. 상위 수준의 웰리스지. 상위 수준의. 자, 이거 다시 한번 그려볼게요. 자, 던이라는 사람이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여기는 사막인 거고, 이건 최상의 웰리스. 그리고 여기는 환경이 굉장히 좋은 거예요. 좋은 거, 굿. 환경이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배드.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가장 좋은 거죠. 내가 건강하고 환경도 건강한 거야. 그러니까 요즘 같은 우리나라 제가 사는 동네에서는요 맨발 걷기가 유행이에요. 그래서 산에 올라가면 모든 사람들 다 맨발 걸어. 나 혼자 신발 신고 있어. 이게 맨발 걷고 막 건강을 찾으려고 막 해. 환경 자체가 건강을 찾으려는 환경이에요. 그리고 나도 건강이 좋아. 그럼 가장 상태가 좋은 게 이거죠. 이거를 최상의 웰리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던에 보면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한 번은 문제 안 나왔기 때문에 아주 어렵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뭐 기역, 니은, 디귿, 리을 해놓고 가장 좋은 상태가 뭐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어. 그럼 가장 좋은 상태는 요 니은 번개구나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최상의 웰리스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좀 알아두시는 게 좋고요. 자, 그 다음에 그거 밑에 거 넘어가시고 옆에 건강 영양 피라미드. 얘도 시험 문제 한 번도 안 나왔거든요. 근데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것도 제시합니다. 자, 보시면 피라미드가 나와 있어요. 프리든이라는 사람이 이 피라미드를 제시했는데 밑으로 내려갈수록 가장 넓은 게 사회 경제적 요인이야. 결국 다시 위로 올라갈게요. 아래쪽으로 갈수록 인구 집단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위쪽으로 갈수록 개인의 노력이 더 요구된다야. 결국 밑으로 갈수록 많은 사람들을 집단에 의한 효과 증가예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정치가가 금연 사업을 성공하고 싶어? 또는 절주 사업 성공하고 싶어? 간단하대요. 그럼 뭐가 간단한데 했더니 잘 살게 하면 된다.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잘 살면 자기가 알아서 담배를 끊는데 알아서 술도 조금 먹는데요. 그런 거랑 똑같아. 그래서 사회 경제적 요인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죠. 사회 경제적 요인. 그리고 그 위에가 개인의 선택을 건강하게 만드는 맥락 변화야. 말이 좀 어렵죠? 이게 환경 조성이에요. 환경. 아까 말한 대로 건강한 환경을 조성하게 하는 거죠. 환경을 조성. 이게 네 번째 단계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래 지속되는 보호적 개입. 이게 예방 대책. 예방하는 거예요. 예방. 그리고 임상적 개입. 임상적 개입은 병원에 가는 거지. 그리고 마지막에 상담과 교육이야. 그죠? 이거 순서를 다 외워야 되나요? 한 번도 시험 문제 안 나왔다 그랬지. 그럼 제일 큰 게 나오겠죠. 그럼 제일 밑에 게 나오겠지. 그래서 가장 영향을 미치는 게 뭐냐? 사회경제주의. 이거 하나만 외우시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건강 영양 피라미드까지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봅시다. 우리 건강 영향을 미치는 요소도 했고요. 자, 지금 건강 모형 하고 있었습니다. 건강 모형 너무 구석인가? 그래서 합시다. 자, 생의학적 모형 뭐하고 뭐의 관계였었죠? 숙주와 병원체 간의 관계. 그리고 또 무슨 이론이 있었는데 친신이원론에서부터 출발을 했다. 자, 생탁적 모형은 숙주 그대로 내려옵니다. 병원체 그대로 내려옵니다. 하나 더 생겼는데 네, 환경 하나 생겼죠.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환경이다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생태학적 모델 숙주 그대로 내려왔습니다. 병원체 없어졌고 뭐가 내려와? 환경이 내려왔죠. 없어진 게 아니라 병원체가 환경 안에 들어간 거지. 그렇죠? 그리고 하나 더 생긴 게 개인 행태.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개인 행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사회문화적 모형하면 무슨 단어를 기억하라 그랬는데 무슨 집단? 준거 집단. 준거 집단. 그리고 건강이다, 불건강이다를 준거 집단이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의 척도는 상대적이다, 절대적이다. 상대적이다,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총체적 모형 순서대로 얘기를 하랬죠. 제일 처음이 생활습관, 생활습관. 그 다음이 두 번째가 인체생리 또는 유전, 인체생리 또는 유전. 그 다음에 세 번째가 환경. 그 다음에 마지막이 보건의료 서비스. 외우셔야 돼. 그거 외에 아까 말한 던이 얘기한 최상의 웰리스 나올 수도 있다. 그리고 프리든이 제시한 건강영양 피라미드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 해서 기억을 해두시면 되죠. 자, 조금만 쉬셨다가 마저 하도록 하겠습니다.